안녕하세요. 마중물입니다. 요 며칠 고구마 수확으로 바쁜 나날들을 좀 보냈고요. 아, 요즘 계속해서 제가 매일매일 놀라고 있어요. 그렇게 뭐 특별할 것도 없는 그냥 폭망한 자영업자의 귀농 이야기가 구독자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할지는 상상도 못했고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되네요. 자, 앞에 시간에 이제 제가 뭐 귀농한 사람들도 고구마를 농사를 지을 수 있다 얼마든지, 그리고 직거래 가격이 얼마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렇게 최근에 한 이 직거래 가격 얘기를 하면서 제가 소개해드린 그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라는 이 사이트에서 지난번에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가격에 대한 그 농협 관측 정보, 뭐 양념채소라든가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가격 동향을 보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월별로 나오는 걸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유튜브에도 그 같은 채널이 있어요. 그래갖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검색을 하시면 이 사이트가 나오는데, 명절 연휴 이후에 이런 또 하루 전날이잖아요. 약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1개 정도의 업데이트가 또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정보와 좋은 자료들은 남들보다 빠르게 지금 조회수를 보면 100회를 못 넘기고 있어요. 21회, 26회. 그 우리나라 각 농촌에 대한, 그리고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모여서 연구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유익한 정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기 사이트도 농촌경제연구원 이 사이트도 그 즐겨찾기를 해놓으시고요. 마찬가지로 유튜브도 즐겨찾기를 해놓으시면, 구독을 해놓으시면 좋은 정보를 빨리 얻으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이런 거예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생각하는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저는 2021년 우리 농민들이 해마다 겪는 고민 중에 한 가지인데, 내년에는 무슨 농사를 지을까? 자기가 주력으로 짓는 농사가 뭐 과수원이면 과수원, 아니면 뭐 쌀농사면 쌀농사. 그렇다고 쌀농사 짓는 분이 쌀농사만 짓지는 않아요. 밭농사 일부도 하고, 자기 주종목이 있으면 부종목으로 끌고 가는 것도 있고, 주종목을 뭐 겨울작물 마늘 같은 거라 그러면 후작으로 부종목을 끌고 가는 것도 있는데, 그랬을 때 내년도엔 어떤 농사를 짓는 게 좋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뭐 대부분 농민들이 그렇지 않을까요? 뭐뭐라 카더라 뭐가 가격이 좋았더라, 그런 거에 많이 좀 생각이 치우쳐서 왔다 갔다 따라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봤고요. 그리고 반대로 그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은 뭐뭐뭐뭐 때문에 기타 등등 뭐 여러 가지 각자 생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귀농한 지 올해 농사다운 농사는 2년 차에 접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나의 종목을 뭘로 끌고 가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하다가, 참깨는 제가 귀농하고 첫 해가 지나고 난 그 다음 해부터 참깨는 제가 주종목으로 삼았고, 그 다음에 올해 결정한 건 고추 농사를 제 주종목 하나로 또 끌고 가려고 합니다. 쌀 농사는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없어서 안 되는 농산물 먹거리를 생각을 하다 보니까, 쌀은 뭐 우리나라가 밥을 먹고 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건데, 뭐 농사는 거의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생산 과잉에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김장, 김치, 배추는 없어서는 또 안 될 야채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제가 농업으로 삼기에는 가격의 기복이 너무 심합니다. 어느 해는 막 밭을 갈아엎어야 될 정도로 형편없이 가격이 폭락하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배추 가격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늘 같은 경우도 양념채소 중에는 봄에 이제 햇마늘이 나오면 처마 밑에 달아놓고 뭐 1년 가까이 이렇게 저장해 놓고 먹는 그런 농산물 중에 하나인데, 이거 역시 생산량의 기복이 너무 심해요. 올해 같은 경우는 마늘도 주 산지에서 많이 갈아엎었다는 뉴스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늘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지인들하고 나눠 먹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만 짓기로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추는 제가 주종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올해 가격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올해 병도 많고 힘들어서 아마도 내년에 고추 농사 포기하시는 분도 덜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고추 농사를 주종목으로 이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해드렸던 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들어가서 그 가격 동향만 보시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기다가 건고추라는 검색어를 넣고 검색을 해봤어요. 자, 그랬더니 그 연구 보고서라든가 기타 자료들이 많이 나오는데, 중요한 건 이런 거죠. 뭐 건고추 실태와 개선, 그래갖고 쭉 제가 필요한 자료들을 다운을 받아서 봤어요. 그랬더니 뭐 세계 건고추 산업의 동향, 시사점, 실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 시사점부터 저희가 한번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거죠. 자, 국내 건고추 생산량은 2020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쳐서, 이게 2017년 연구 자료일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2017년 3월이죠. 이 보고서가 나온 게. 자, 그런데 2000년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생산량을 국내 건고추 산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배 면적은 2016년 2000년도 대비해서 16년 만에 약 60% 가까이 감소가 됐어요. 재배 면적이. 그래서 생산량도 뭐 85,000톤이라고 하는데, 자, 절반 수준도 못 미친다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 그 고춧가루 소비량이 아마 한 건고추 소비량이 20만 톤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2020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5.1%씩 감소를 하는데 가격은 약세예요. 고추 재배 면적이 감소하는데 가격은 약세다. 그거는 이거죠. 수입량 증가. 가격 경쟁력이 높은 저관세 위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문제점들을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궁금증이 또 하나 생겼어요. 우리나라 고추는 해마다 5%씩 주는데 고추 수입량은 증가를 하고 있다. 뭐 중국산 고추 얘기는 들었고요. 우리가 뭐 흔히 나오는 그 수입 고추는 중국산으로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중국산 고추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또 하나 가지고 가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이거는 발표를 언제 했냐면 같은 해 2017년 8월 달에 이제 발표한 자료인데, 건고추 산업의 실태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 이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를 쭉 보다가 보니까 이런 거죠. 아까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자급률이, 고추의 자급률이 2000년도에는 90%였는데 2016년도까지 오니까, 아까는 재배 면적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번에는 자급률에 대한 얘기예요. 89%의 자급률, 90% 가까운 자급률에서 이제 절반까지 52%까지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앞으로 틈새 시장이 되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나의 브랜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그 농사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거를 또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냐면 이 시사점에 그 이전 자료에서 보면은요, 이런 거 있어요. 우리나라 위기에 직면해 있다, 뭐 여러 가지가 나오면서 국내산 소비 감소 얘기가 쭉 나오다가 대량 수요처는 수입산을 선호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대량 수요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공장이나 뭐 급식 그런 데겠죠. 그렇게 대량으로 쓰는 데는 수입 고춧가루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하겠지만, 일반 소비자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국내산 건고추 같은 경우는 국내산 고춧가루 같은 경우는요, 이거죠. 가정소비자 건고추는 품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로 나타나고,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거나요. 친환경 인증 여부, 안정성에 대해서, 이전에 그, 얘기했던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일반 가정소비자들은 안전성, 국내산을 선호한다. 그죠? 그리고 전체 구매량 중에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용은 95% 이상이다. 그러면은 여기 이것만 가지고도 고추 농사가 주력으로 가도 될 만한 이유는 충분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이후의 자료들도 보면 그런 보충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뭐 매년 10만 톤, 우리나라 20만 톤 소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좀 전에 그랬을 때 10만 톤이 수입되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국내산 건고추는 안전성과 품질을 높게 평가하는 가구 소비자들 때문에 그 충성도가 고객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유지가 되긴 될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고추를 내년부터 열심히 좀 공부를 해가지고 농사를 잘 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알고 있는데, 또 좋은 얘기 나온 게 이런 거죠. 이 보고서에 보다 보니까, 자, 건고추 산업 인프라 측면에서는 생산 기술 개발해야 되고, 부대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고, 유통과 관련한 고추 종합 처리장. 이거 참 좋은 얘기예요. 개인이 어떻게 집에서 가정에서 뭐 세척기 놓고 건조기 놓고 하우스 놓고 이렇게 해서 건조하는 그런 그 고추 처리장보다는, 아니면 어떤 규격화시키고 상품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런 거에 그 종합적인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은 굉장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거는 귀농인들한테 너무나 절실한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하우스라든가 또는 건조장이라든가 혹은 건조기, 세척기 등이 있다라 그러면 귀농 인구 확대시키고 정착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귀농인이 이걸 개별적으로 하면 최소한 그 재반되는 문제점들이 너무 많아요. 그 보조 사업으로 개인한테 할 경우에 기존에 있던 농민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미 삶의 터전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이제 당장 귀농을 준비하고 시작해가지고 농촌에 내려간 사람들한테는 저런 재반 시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게 있다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겠지만, 그게 없다라 그러면 자꾸 이런 거 저런 거에 부딪히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귀농 정착보다는
주변 사람들과 대립도 많이 생기고 뭐 좀 어떤 때는 치사한 꼴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런 어떤 중요한 산업에 농업에 필요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귀농인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대환영입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귀농 정착 인구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엔 칭찬이 아니라 좀 흉을 봐야 되는 그 부분이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보고서를 읽다 보니까. 자, 이런 거예요. 농촌과 농업으로 돌아오는 신규 인력의 귀농귀촌의 인적 자원이 돼야 될까요? 귀농과 귀촌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전략적 지원과 활용 노력이 필요함. 이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는 건 뭔가요? 귀농귀촌 인적 자원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보고서에. 자, 지금 그 시골의 마을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곳의 대부분의 농촌들은 혈연, 지연, 학연 다 엮여 있고 집성촌의 성격이 강한 게 지금 농촌을 이루고 있는 그 마을의 모습인데요. 자, 귀농귀촌이라는 건 물론 혈연, 지연, 학연이 있는 곳 중에 한 곳을 찾아가서 선택을 하면 좋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귀농을 한다라 그러면 그렇지 않아도 이방인 취급을 받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 편들어 줄 사람이 없고 저 사람은 지 혼자 내려와서 산다라는 그 마인드들이 갖춰지면요. 그 사람을 깜보게 돼 있어요. 농촌 사회라는 게. 그러다 보니까 막 대할 수 있는 그런 경향이 생기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귀농한 지 4년 차가 됐는데, 텃세라는 얘기를 요새 자주 하게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일인데 그런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어떤 막대한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막대한다고 욕할 주변에 사람들이 없습니다, 사실. 저는 진짜 외지에서 아무것도 없이 아무런 연고도 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를 욕한다고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이 저를 이유 없이 욕하는 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래서 철저하게 외로움도 느끼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죠. 연고 없이 이렇게 귀농해서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모습이 한국말이 통하는 노동 근로자 정도, 외국인 노동 근로자 정도로 생각을 하지 귀농 귀촌을 해서 한 마을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기관에 있는 연구 보고서에서조차 귀농인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표현을 한다라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 그 농촌 귀농귀촌에 발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거는 좀 빨리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건 좀 아쉽습니다. 자, 귀농귀촌의 인적 자원이라는 표현도 그렇고요. 제가 이제 귀농의 마중물이 되겠다 그래서 이름도 귀농 마중물인데 귀농귀촌의 인적 자원 아닙니다. 이웃이지. 그리고 그 지원과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지원과 활용 노력이 필요하다. 활용이라는 건 뭐를 활용한다는 거죠? 귀농귀촌을 하는 인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얘기죠. 이웃이 아니라. 과연 이런 마인드로 귀농귀촌이 과연 정착이 제대로 될까요? 청년 귀농, 청년 귀촌, 청년 창업 이거 될까요? 이렇게 연구 보고서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편리한 정자라든가 농기구 영농시설 개발 다 좋은데, 그 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노동의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건 정말 이 부분만큼은요, 이 보고서에서 제가 이 보고서를 뭐 끝까지 세세하게 읽어보진 않았지만 위에 이렇게 칭찬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만큼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귀농귀촌인들이 정말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죠. 제가 귀농귀촌을 해서 4년째 힘들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보고서에서 굉장히 좀 민감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표현은 그렇지 않아도 힘든 귀농귀촌 정착인데 이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요. 제가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각종 보고서를 봤을 때 저는 그 고추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거를 판단을 하고, 또 아까 그 세계 고추 얘기를 했잖아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보니까 외국에서는 고추를 어떤 고추를 어떻게 재배하는지 궁금해서 사이트를 몇 개를 좀 뒤져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재밌더라고요. 고추를 뭐 모를 기르는 건 포트에서 기르는 건 거의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시설 재배를 권장하고 그러는 것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저희 나라하고. 근데 이 외국 고추는 피망이 좀 많네요. 피망을 많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피망 재배하는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 자, 이 사진 한번 기억해 놓을게요. 잠시만요. 자, 이 고추 사진 우리 한번 기억해 놓는 걸로 합시다. 그렇게 기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고추가 많이 달렸죠. 옆으로, 양옆으로. 자, 그리고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자, 이것도 보면 우리나라에서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호하는 그런 고추인 것 같은데, 자, 잘 보세요. 이 사진을 보면서 제가 재밌는 걸 봤는데, 이게 분명 고추나무인데, 자, 이 고추나무를 줄기를 줄이 감싸고 있어요. 이걸 유인이라고 그러죠. 고추나무를 유인한다고 그러는데, 자, 이런 유인 방법은 피망에서,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말뚝을 치고 고추를 꽁꽁 묶어 놓잖아요. 말뚝에다가. 근데 여기는 보니까 이렇게 유인을 해주고 있네요. 피망 유인하듯이. 자, 이건 시설 재배일 경우에 가능한 거고 노지에서는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시설 하우스에 있는 고추가 아닐까 싶고요. 자, 여기 피망 보시면 이렇게 줄이 내려와 있죠. 이 피망은 계속해서 이렇게 감아주면서 유인을 해가지고 키를 키우면서 고추를 수확을 하더라고요. 자, 여기 보시면 줄이 막 천정에 쭉쭉 그냥 거미줄처럼 많죠. 아까 그 고추도 피망처럼 그렇게 유인을 해서 키워주는 고추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비슷한데 이건 뭐 특이한 사항은 없었고요. 자, 특이한 장면들만 한 번씩 보면서 갈게요. 자, 이것 좀 특이하게 생각이 됐는데, 고추나무가 좀 특이해요. 이건 우리나라 그 고추를 보면 전부 이렇게 고추가 하나 달리고 Y자로 가지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또 달리고, 그게 또 가지가 두 개로 벌어지고 뭐 이런 형태인데, 얘는 처음에 갈라진 Y자 줄기에서 계속 고추를 벌어지지 않고 달면서, 그런 성향이 좀 강한 고추 종자 같아요. 그럼 이런 고추 같은 경우는 그 지주대를 세워주고 그렇게 농사를 지을 필요가 없겠죠. 자, 뭐 그런 종자인 것 같고요. 고추 종자가. 자, 이 사진도 한번 기억을 해 놓을게요. 아까
그 파란 고추, 이 같은 종자겠죠? 굉장히 많이 달려요. 키는 별로 높지 않으면서. 자, 그리고 보시면은 자, 요렇게 익어가는 모습 한번 기억을 해 놓을게요. 밑에서부터 서서히 익어가는 거. 자, 이것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종자가 이상하다고. 고추가 하나 달리고 가지가 두 개 벌어지고 또 하나 달리고 또 하나 달리고. 근데 아까 그거는 얘가 이렇게 하나가 쭉 뻗어갖고 글로 고추가 다다다다닥 다다다다닥 두 개만 달리면서 키가 크지를 않았다는 거. 아, 근데 외국은 참 농사가 느긋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고추 이만큼 빨개졌으면요, 벌써 다 따가지고 박스에 담아갖고 저 경매시장에 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오래 놔두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가. 자,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자라는 고추들의 모습을 좀, 자, 이것도 보시면 그렇죠. 고추가 이렇게까지 있게 기다리질 못하죠, 우리나라 농가에서는. 자, 이런 식으로 아우, 이것도 보면 아까 그것처럼 징그럽게 생기진 않았는데 품종이 그런 품종인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고추가. 아, 이게 한 포기가 아니고 보면 2열 재배한 방법이겠죠. 그래서 한 포기가 이렇게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두 포기들에도 어쨌든 키에 비해서 고추가 굉장히 많이 달린 모습이 보이네요. 또 재밌는 사진을 하나 봤는데 이거네요. 요즘 ICT 스마트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자, 이 고추를 굉장히 높게 키워가지고요, 옆으로 막 뻗으면서 이렇게 되면 서서 수확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차후에는 뭐 우리나라도 이런 품종이 개량되지 않을까? 미래의 고추 농사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어서 한번 관심 있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옆에 다양한 많은 그 동영상들이 있는데, 수입 고추는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요? 그래서 봤더니 이렇게 기계로 수확을 해요, 고추를. 자, 중국이겠죠? 자,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과연 이 고추가 우리나라 가정 소비자들, 어우, 이건 뭐 널어놓은 거 보세요. 엄청납니다. 아주 고추 건조하는 게. 참 대단하다고밖에 표현할 수가 없네요. 자, 스톱. 자, 이 부분인데 아까 제가 사진 기억합시다 했던 그 고추 기억하시죠? 파란 고추가 밑에서부터 이렇게 익어가는 그 고추하고 똑같은 품종인 것 같아요, 이게. 자, 그런데 이렇게 기계 수확을 하고 한꺼번에 저렇게 익히려면 과연 저 고추가 시간이 지나서 자연적으로 다 익을 때까지 저렇게 기다렸을까요? 어떨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고추를 약품 처리를 해서 수확을 하기 위해서 좀 익히지 않았을까, 파란 고추를. 아, 그런 약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희 나라도 PLS 하기 전에 그런 약을 해서 어거지로 익혀가지고 그 고추를, 건고추를 만든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렇게 어떤 약재를 이용해서 고추를 익혔을 때는요, 그 김치를, 김장김치를 담아놓고 먹다가 보면 뭐 얘기하는 게 각자 다 틀린데, 어떤 분은 냄새가, 꽃내가 난다고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김치가 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 가장 큰 탓을 고춧가루 갖고 하시는 그런 얘기들을 좀 들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런 수입 고춧가루를 과연 우리가 선호를 할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자, 이 건고추 세계 동향, 아까 이거 설명드린 것 같아요.
1대1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재배 기술은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저는 내년도 농사는 고추 농사를 잘 지어보는 걸로, 그렇게 한 가지 품목을 또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영상 제작은요, 오늘은 이런 거죠. 내년도 무슨 농사를 지을지 같이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 그러면, 그럼 제가 이제 말씀드린 고추를 저는 주력 농업으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 고추를,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영상을 제작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번 서운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안 됩니다. 귀농귀촌의 인적 자원이 아니라 이웃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더불어 살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겁니다. 교육을 통해서 노동 효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럴 것 같은 귀농귀촌 정책이라 그러면 차라리 외국인 농업 인력을 구해오시는 게 더 나을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서운합니다. 자, 이상으로 귀농 마중물의 귀농 이야기, 아쉬움을 남기면서, 서운함을 남기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중물이었습니다.